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무안에 대규모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한국형 디즈니,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군 현경면. 전남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K푸드 융복합 산단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무안군이 지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시작으로 추진해온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현경면 동산리와 양항리 91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660억 원을 들여 우수 농산물 가공산업과 첨단 농업 R&D, 산업화 집적단지를 조성하려는 겁니다. 산업과 물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을 들고 있으면서 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여기까지 온 그런 결과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와 무안군,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했습니다. 세 기관은 K푸드 융복합 산단이 조성되면 조성 단계 건설 투자와 민간 기업 유치 등으로 2,7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 양자가 체결할 예정이었던 이번 협약. 당시 전라남도가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려 연기된 데 이어 이후에도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는 등 무안군과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성사된 협약식에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무안 K푸드 융복합 일반 산업 단지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전라남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산업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 사업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협약식에 앞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온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새로운 산단 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밤하늘을 밝히며 수백여 대의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마치 별을 보는 듯한 감동을 주는 드론들. 순식간에 애틋한 연인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파도가 돼 넘실거리던 불빛은 어느새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로 변하고 손을 맞잡은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반짝거렸고요. 가족하고 함께 또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좀 더 좋고. 좀 처음 봤는데 진짜 환상적이고 너무 특별하고 그러대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드론쇼는 사랑의 결실을 비롯해 매번 다른 테마로 진행되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론들이 참 예뻐가지고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올리고 자랑도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목포에 이런 행사도 자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노을 드론 라이트쇼를 통해 목포 시민들은 물론 관람객들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의 한 새마을 금고 본점입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대회의실로 이 금고 대의원과 관계자가 내려갑니다. 지난달 이사장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강모 이사장의 당선인 의결을 위한 총회가 열린 겁니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3선을 지내다 올해 초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번 당선으로 4선이 됐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사장 임기는 4년, 3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마지막 임기에 이사장을 그만두고 대리인을 당선시킨 뒤 다시 보궐을 통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고에서는 지난 3월 전 김모 이사장이 92세 초고령으로 당선됐지만 6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당시 강 이사장이 선거에 나온 다른 후보에게 자신이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이사장을 예차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그때 이사장을 하고 사퇴를 쓰고 또 나가가는 걸로. 3선 초과 논란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법을 개정했고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선거를 끝낸 순천의 사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금고를 사유화한 것, 현실을 바꾸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금고의 자산 규모는 1,700억 원, 이사장은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연봉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강 이사장에게 연임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등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때 190여 명이 근무했던 여수시 문수청사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시절 여수시는 이 부지에 전남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짓기로 했고 2020년 6월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통합청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부지 매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여수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 내년 12월 달에 일단 발주하고 이제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점은 오는 2026년 6월로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미디어 교육을 원하는 전남 지역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에 있는 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센터 측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쯤 여수의 센터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었는데 개관이 미뤄지면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도내 미디어 교육과 체험 활동을 그대로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남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 때까지 운영비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광주 전남권을 지원을 하는 거와 전남만 따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미디어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도비와 시비를 더해 총 120억 원. 사업이 더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아름드리 곰소리 숲을 이룬 진도군의 해안가. 15년차 나무 이사인 이선민 씨가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외과 수술이나 마찬가지여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 이사가 직접 작업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가지라고 생각하는 걸 자른 겁니다. 그래야 수목에 영양이 잘 돌아서요. 나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치료가 필요한 보호수는 진도군에만 83주, 보호림은 6곳에 달하지만 나무 의사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수목관리 예산이 줄면서 지방에 개업하는 나무 의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수 숫자라든지 보호림 이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올 6월부터는 자격 없이 나무를 진료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5년 전 시작된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인데 법 시행 석 달 만에 전국에서 49%의 나무병원이 폐업 또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나무병원 폐업률이 높았고 전남의 경우도 3개월 새 30%나 줄었습니다. 전국의 나무의사가 1,152명으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리해야 할 나무가 많은 농어촌에서는 일감 부족으로 나무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험 쳐서 다 이렇게 실력을 갖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이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수목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제도. 자격제도의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관광객들은 디즈니 캐릭터들의 주변을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으로 한국형 디즈니로 상징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해 융복합 산업화까지 연결해낸다는 전략입니다.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국비 포함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정부의 지원 의지도 확고합니다.
순천시는 이달 중에 문화 콘텐츠 산업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용역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산 효과라든지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세부적으로 활성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순천시에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다룰 내용입니다. 올해 말 안에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미국 등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까지 마치면 내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건설 등 기반 시설 구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숙소나 이제 전시형 체험관 같은 경우는 좀 부수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는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과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성공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애니메이션 관련 36개 기업을 유치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방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 이어 순천시의 새로운 한국형 디즈니 조성 사업이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